대체 뭐 어쩌라는 걸까요? 이쯤 되니 요렇게 대놓고 무시해대는 큰 신우의 말을 못 들은 척 넘기기는 좀 힘들겠더라고요. 솔직히 다 까놓고 말해서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? 게다가 큰 신우네 부부가 대기업이라 한들 어찌됐든 사장 아니고 월급 받는 직원 아니냐고요. 월급쟁이가 비용 처리도 못하면서 저렇게 차에 집착하는 걸 보니까 세상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. 게다가 은근 허용이 심해서 명품도 들고 다니는데 이날 갖고 온 가방은 묘하게 가짜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본래 저는 이런 걸로 아는 척하는 성격이 아닌데 하필 저랑 똑같은 가방을 들고 왔어요. 유별날 정도로 순간 민망해하는 걸 보니 왠지 어디서 가짜 짝퉁을 사갖고 온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같이 따지려는 순간 작은 신우가 여전히 눈치 없이 한마디를 던졌는데요. 그게 그만 큰 신우 자존심에 불을 붙여버린 것 같아요. 에? 언니, 올케랑 언니랑 가방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거 비싼 거 아니야? 하여간 나는 명품 같은데 돈 쓰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. 아주 돈이 썩어나나 봐. 그렇게 쓸 거면 나를 주지 말이야. 이때 무의식 중에 어쩔 수 없이 저와 큰 신우는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서로의 가방을 봤답니다. 근데 아무리 봐도 큰 신우의 가방은 앞쪽 로고나 소재 같은 게 묘하게 싼 티가 나는 거예요. 게다가 그 말에 화들짝 놀라서 가방을 옆으로 쓱 미는 걸 보니 영락없는 짝퉁일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웃긴 건 신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이 벌개져서 답을 안 하고 갑자기 내 앞으로 오더니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어디서 뺨맞고 화풀이를 하는 건지 가뜩이나 저도 벼르고 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. 저기 있지, 올케랑 범준이 너 말이야. 차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냐? 솔직히 자영업자들에게 자동차가 명함 아니냐고. 나랑 우리 신랑도 그런 거 엄청 눈여겨봐. 차 초라한 거 끌고 다니면 영 능력 없어 보더라고. 범준이나 올케나 까놓고 말해 번듯한 대학 간판이 있어. 알만한 직장이 있어. 우리만큼의 혜택은 절대로 못 받지. 당연한 거야 그건. 그래도 동생네 부부가 앞으로 사업해서 먹고 살려면 차 한 대는 기가 막힌 거 있어야 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샀던 곳 연결은 해줘 볼게. 도대체 이 말 안에 저를 열받게 하는 포인트가 몇 개나 있는 건지 셀 수도 없는 지경이었지만 전 잠깐 천장을 한번 쳐다보고는 한숨을 푹 내쉰 뒤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. 아, 그러세요 큰형님. 그럼 기왕 좋은 차 뽑으셨으니까 한번 타고 멀리 드라이브 나가셔야겠네요. 가시는 김에 저희 이번에 이사했으니까 새 집으로 놀러오세요.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지만 한 2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. 한번 들리면 집들이 겸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커피도 드리고 할게요. 이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대충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. 어차피 결혼 이래 한 번도 서로의 집 왕래한 적 없고 늘 거치레로 대강 말하고 헤어지거든요. 헌데 이때 작은 신우가 옆으로 오더니 올케네 어디로 이사 갔냐고 옆에서 정신없이 묻더라고요. 하여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무 눈치 없고 궁금한 게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파트 카드키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름 말하기 복잡하니 요걸로 보시라고 했는데요.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듯 했던 작은 신우가 순간 못 씹은 얼굴을 하더라고요. 우리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그렇게 얼굴 굳힐 일이 뭐가 있는 걸까요 대체?
이런 걸 보니 작은 신우도 그쪽 피가 흐르긴 하는 건지 그나마 나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은근히 우리 부부를 무시하는 게 있었나 봐요. 제법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통하는 이름이라 바로 알아들은 것 같았고 그런데도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더니 인상을 쓰며 뒤로 물러서더라고요. 그 모습에 큰 신우도 잽싸게 쫓아와서 보더니 자기 동생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미간을 찌푸리는 거예요. 그러더니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얼굴색이 노랗게 변하는 거 있죠. 사람 얼굴의 변화가 단시간에 그렇게 빠르게 일어난다는 걸 처음 알았지 뭐예요. 전 이 모습이 너무 얄밉고 얄미워서 곧장 이어서 숨도 쉬지 않고 빨리 말했어요. 아, 저희 주차장이 5층까지 있어서 자동차 대놓긴 편하실 거예요. 외제차에다가 세차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여기 그보다 훨씬 상급인 차들도 넘쳐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다들 막 두고 다니거든요. 그런데 이 말이 큰 신우의 자존심 어딘가를 명중시켜버렸는지 갑자기 부들거리면서 눈은 시뻘개지고 막 야단스러운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. 그대로 쏟아내는 말들은 다시 떠올려봐도 참 기가 막히네요. 당장 잡아서 내쳤어야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경악할 수준의 무례한 얘기들이었어요. 기가 안 차서. 아니, 나도 거기 알아. 아는데, 아니, 거기로 이사를 갔다고? 올케랑 범준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? 세상에, 아직 애도 없는 것들이 무슨 그렇게 사치를 부린대. 사람이 일단 자기 주제에 맞게 살 줄 알아야지.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그 말을 들은 제가 눈을 찌푸리면서 대꾸하려고 하는데 그 틈도 주지 않고 큰 신우는 다시 마구숨을 몰아쉬며 난폭하게 짓거리는 거예요. 그렇게 헛돈 쓰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 한둘인 줄 알아? 나중에 올케란 범준이 빚 대차게 얻어서 고생할 때 우리한테 도와달라 해도 나나 얘나 한 푼도 못 줘. 대체 어쩌려고 겁도 없이 그런 허영을 부려댄대. 아니 게다가 올케네 친정아버지 힘들게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어서 일하시는 거 아니야? 딸들도 여럿이라더니 막내딸이 그렇게 사치 부려대면 친정아버지 노후는 어쩌려고. 요즘 뉴스에 하도 이런 사례들 많이 나와서 어이가 없었는데 그게 우리 집 일이라니 아주 기가 막히네. 집 얻고 주식 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명품 사대고 허영 부리느라 30대 40대들 대책 없이 거지된다잖아. 아니 이쯤 되면 선을 넘다 못해 저기 저 먼 지평선 넘까지 나가버린 거 아닌가요? 무슨 하지도 않는 골프나 주식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레 자기가 먼저 앞서가며 막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. 게다가 왜 거기서 난데없이 무슨 우리 아빠 얘기가 나오냐고요. 지가 언제부터 우리 친정에 신경 쓰고 걱정해줬다고 너무 졸렬하게 우리 친정 걱정하는 척 저를 헐뜯더군요. 하여간 성공하라고 집에서 공부시킨 게 좋은 데는 못 가고 저렇게 못돼 먹고 말 지어내는 데 쓰이나 봐요. 이 뒤로 정말 눈 뜨고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거든요. 진짜 올케네 친정 너무 안 되신 것 같아. 얼굴 몇 번 안 본 사돈이신데도 불쌍하게 느껴지네. 이래서 딸이란 건 도둑이란 말을 듣는 거라니까. 나나 유진이는 친정엄마 챙길 생각부터 하지. 올케처럼 친정돈 파먹고 살진 않거든. 저는 이쯤 되어 완전히 이성이 밖으로 탈출해버렸고 이 인간에게 더 이상 깍듯하게 상황 맞춰가며 대꾸해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.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저는 참지 않고 마구 말을 토해버렸습니다. 큰형님,
형님이 뭔데 딸인 저보다 우리 집 형편을 알고 그딴 소리들을 하세요? 이 아파트 얻은 거 우리 친정 돈으로 했다고 대체 누가 그러던가요?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산 기억이 없는데 형님이 대신 가서 돈이라도 내주시면서 알아보신 정보예요? 아니, 저 몰래 우리 친정에서 형님한테 살짝 귀뜸이라도 해주던가요? 그러나 저러나 우린 그렇게 산 게 아닌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? 저랑 남편이랑 죽어라 재테크해서 힘들게 기다리고 겨우겨우 들어온 건데 뭐 우리 친정이 뭐가 어쩌고 어째요? 형님, 진짜 험한 말 제대로 들어보실래요? 제가 거실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앉아있는 큰 신우를 향해 마구 소리를 질러대니 누워있던 큰 신우도 벌떡 일어나고 안방에 있던 어머니도 후다닥 뛰어나오시더군요. 이때 어정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쩍 벌리고 제 말을 듣고 있던 큰 신우는요, 아주 저를 눈이 터질 듯이 노려보면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가며 지 딴에는 비웃는 척이라도 해보려고 하더군요. 그래봤자 제가 하는 말에 조목조목 따질 말은 없고 이렇게 제가 반격하는 걸 처음 봐서인지 엄청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. 진짜 그냥 보기 애처로울 정도로 아주 멍청한 입장이 되어버렸답니다. 결국엔 이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본 작은 신우조차 민망해하는 거예요. 아이 언니,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창피하게. 옆에서 보니까 언니 너무 선 넘은 것 같아.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있어 진짜. 그런데 이때 또 어머니는 어설프게 껴서는 사람 관계라는 건 다 질서가 있는 거라며 어디서 형님한테 대드냐는 거예요. 이 와중에 저를 야단치고 또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게 짜증나더라고요. 이 꼴 저 꼴 다 짜증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둔탁한 손이 날아오더니 제 팔을 묵직히 잡는 거예요.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저를 제지하더라고요. 희정아, 가만히 있어봐. 나 얘기 좀 할게. 그러더니 남편은 곧장 자기 신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큰 누나, 우리 좀 솔직해져 보자. 누나가 매번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뭐야? 세상 바뀌고 옛날 같지 않아서 남자 자손이 덕보는 건 다 옛날 말이라 하지 않았었나? 큰 누나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조상덕 혼자 다 본다고 했잖아.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누나 똑똑하니까 계산 잘 돌아갈 거 아냐? 조상덕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쿵짝 맞춰서 제사 지내야지. 왜 도움도 안 되고 쓸모없는 내가 해야 되는데. 누나 말대로라면 나 조상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? 조상님들도 내가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. 앞으로는 많이 이쁨 받는 큰 누나가 제사 지내. 이 순간 가장 놀랐던 건 저인가 했는데 도미노처럼 한 명씩 계속 쏟아나오더라고요. 옆을 보니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어머니며 작은 신우며 큰 신우까지 차례대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어요. 남편은 걷다 대고 조금의 미동도 없이 마지막 마무리 탈을 날리더라고요. 솔직히 이번에 한마디 하려고 참고 나랑 와이프랑 했어. 이제 우리 빠질 거야. 더 할 말 없으면 우리 이제 간다. 그러면서 남편은 일어섰고 그 뒤에 큰 신우의 행태가 장난 아니었어요. 무슨 벌에 잘못 물린 사람처럼 얼굴이 터질 것처럼 뻘개지더니 마침 차례상에 올리려고 식탁에 놓아둔 청주 한 병을 집어드는 거예요. 그러더니 곧장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원사 때려버리는 거 있죠. 아니 뭔 놈의 재산의 뭔에 기본도 모르면서 하자고 그 난리를 쳐놓고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. 이거 갖고 어머니도 당황해서 뭐라 하시니까 큰 신우는 그냥
아예 가방 집어들고 나가버리더군요. 결국 이날을 마지막으로 제사의 제라는 말도 안 나오게 되었지만요. 헌데 어머니는 가려는 우리를 붙잡고서는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. 어디 큰 누나한테 대드냐고 질서를 모른다고 말이죠. 그 모습에 남편은 그간의 한을 이제서 쏟아내는 건지 막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었어요. 안 그래도 살벌한데 더 무서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. 엄마, 이제 집안 행사하는 거에 나 부르지 마요. 큰 누나 낳고 구박받은 게 내 죄야? 왜 누나를 공으로 쌓으려고 별 주접을 다 부리고 모든 원망은 나한테 다 쏟아부어? 내가 그 순서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? 자꾸 질서질서거리는데 엄마는 그럼 뭐 질서 지켜서 자식들 낳고 키웠어? 찬밥 대접할 땐 언제고 몸쓰고 큰일 할 때만 아들을 찾아. 이런 말에 서슴지 않고 해대는 모습에 놀라면서도 제 딴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날이 서 있는지 빨리 생각을 해봤어요. 아무래도 남편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서울 아파트로 이사가게 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예전부터 자기 큰 누나도 큰 누나지만 낳아준 친엄마인 어머니도 묘하게 자기 아들을 골려대고 원망을 쏟아놨었나 봐요. 계속 고졸이네, 능력도 없네, 남자놈 낳아놨더니 어째 여자인 지 누나들보다 못하네 라며 상처를 줬던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매번 자기 아들이 지방 변두리에서 썩다가 제 구실도 못한다면서 아들놈 낳아놓고 이 꼴 보라고 내가 그렇게 구박받은 거냐며 한탄하셨다네요. 이런 식으로 늘 빈정거리고 하소연하는 자기 엄마, 그 힘을 입어 똑같이 무시하고 의시되는 큰 누나한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하여 본인의 능력이 닿아서 어깨 펼 수 있을 때까지 참았고 그런 면에서 이번 명절을 노리고 있었나 봅니다. 이 싸움 분위기를 어떻게든 매듭짓고 집에 가고 싶었기에 저도 대강 옆에서 눈치 보다가 말을 거들었어요. 어머니, 저희 바빠서 제사 준비를 못해요. 정 필요하면 재료 비용 정도는 낼 수 있어요. 혹시 큰형님이나 다들 여유치 않으시면 조금 더 내든지 할 테니 그 부분은 연락 주세요. 이 말도 전 별뜻 없이 말한 건데 어머니는 본인의 자부심이자 일체인 큰딸인 놀림거리가 된 것 같았는지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. 일단 떠들썩했던 그날을 뒤로 하고 큰 신우는 우리랑 잘 안 마주치려 하고요. 어머니는 다들 꼴 보기 싫으니 너무 자주 보지 말자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네요. 이후에 눈치 없는 작은 신우랑은 그럭저럭 연락해 왔는데요. 그때 들었던 내용이 참 흥미롭더군요. 아, 우리 언니? 언니 형부랑 좀 사이가 그런가 봐.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언니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애들 학군 때문에라도 가자고 되게 바가지를 긁는 모양이야. 그런데 내가 알기로 형부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. 위에서 상사들 사이에 눌려서 정치판에도 못 끼고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둘이 하도 싸워대서 얼마 전에 상담 예약한다고 들었어.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건 저희 아파트 얘기 이후에 배알이 꼴려서 저러는 것 같았거든요. 하여간에 부부가 그렇게 계속 싸우고 애들도 제대로 안 보고 냉전 중이라 어머니가 그렇게 큰딸내 가시나 봐요. 애들 학원 보내고 밥 먹이고 하는 거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으신 거죠. 그렇게 저한테 잘난 사위 얻었다고 저보고 잘 모시라고 하시더니 본인은 사위 눈치 봐가며 자기 딸이랑 혹시 이혼이라도 할까봐 엄청 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. 거기에 대고 글쎄 우리 남편이 받아친 말이 아주 예술이었어요.
솔직히 예술이라고 빈정될 건 아니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간 당한 게 너무 많았던 거죠. 그게 뭐야? 큰 누나는 조상덕 많이 봤다면서 왜 그렇게 가정이 편칠하나? 조상님이랑 싸워서 틀어지기라도 한 거야? 이 말에 작은 신우도 그간의 집안 분위기를 알아서 그런지 머쓱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전 자기 큰딸 무시했다며 다 꼴보기 싫다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지 뭐예요. 전화해서 하시는 말이 별다른 말은 없고 그냥 하소연이더라고요. 에휴, 내가 요즘 입맛도 없고 살맛도 안 난다 진짜. 뭘 해도 그냥 화만 나. 이러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으시는데 저도 오랜만에 걸려온 거라 받았지만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. 저녁에 남편에게 이 말을 했더니 앞으로는 그냥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계속된 감정의 골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저한테까지 저렇게 전화를 한 건 정말 심각하게 진짜로 살맛이 안 나고 힘들어서 연락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더 이상 저나 남편 입장에선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. 얼굴 안 보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 연락 정도만 가볍게 하고 살고 있어요. 가능하면 평생 이런 흐름 유지하며 살고 싶을 뿐이네요. 다시는 그 경박하고 무례한 말들에 상처받고 또 추스리고 또 상처받는 짓을 당하기 싫거든요. 그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.